자, 이번 시간은 요약집 26페이지예요. 26페이지 보시면 3번 수요 결정 요인, 4번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별표가 엄청 많죠. 무려 16번 나왔네요. 다음에 27페이지 보시면요. 공급. 3번, 4번 보세요. 3번 공급 결정 요인, 4번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몇 번? 7번 나왔다. 뭐가 더 중요하냐? 수요가 훨씬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 목차들이 여러분들이 강의 자료 보시면요. 프린터. 먼저 비교표를 볼까요? 비교표. 자, 비교표를 보시면 자, 의는 공부했죠. 의. 그럼 두 번째,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은 얘는요. 공부 다 했는 거니까 빠르게 훑고 지나갈게요. 먼저 왼쪽 수요 법칙은요. 1번 원칙은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법칙이다. 그래서 P 가격이 상승하면 Q 수요량은 감소합니다. 반비례 법칙은 화살표 그래프가 무슨 모양? 우하향. 예외는요. 가수요. 가수요가 뭐라고 했죠? 사재기. 오른다고 하니까 미리 사재기 하죠. 이런 것들은 예외가 되고요. 다음에 베블렌 효과는 과시성 소비인데 대개 부자들이 자기 부를 과시하려고 비쌀수록 더 살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수요법칙의 예외가 되고요. 자, 참고표.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선의 합계로서 이 합계 앞에다가 적어줄래요. 합계 앞에다가 수평적 적어주세요. 자,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은 개별 곡선의 어떤 합계야? 수평적으로 합한 것이다. 수평적. 확인합니다. 수평적 합계이지 수직적 하면 맞다 틀린다? 틀린다. 얘가 작년에 처음 나왔어요. 예. 작년에 처음 나왔는데 얘를 싹 바꿔서 수직적 합계 틀린 지문 처음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수평적 합계예요. 수평적 합계로서 자, 밑줄입니다. 밑줄 뒤에 있습니까? 기울기는 완만하다. 완만 동그라미. 기울기는 가파르다가 아니고 완만해지겠죠. 여기까지가 수요법칙이 되고 다음에 오른쪽 공급법칙은요. 1번, 2번 원칙과 예외. 먼저 원칙은 땡땡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법칙이죠.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 수량도 상승한다. 화살표 무슨 모양? 우상향. 2번 예외는요. 토지는 부정성 때문에 증가 못 시키죠. 수직이니까 예외가 되겠네. 마찬가지로 참고표. 시장 전체 공급 곡선은 개별 공급의 어떤 합계? 수평적 합계. 수평적 합계로서 결국에는 완만하다. 완만 동그라미. 결국에는 완만해진대요. 여기까지 수요 공급 법칙을 봤고요. 한 칸 내려갑니다. 그러면 수요 결정료는 별표가 3개인데 오른쪽 공급 결정은 자 따로 별표 3개 없잖아요. 수요가 압도적으로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수요 결정료는 항목이 한 5개 보이죠. 첫 번째 거제와 가격, 내려가서 다제와 가격, 소득, 기호, 소비자 예상 등이 있고요. 오른쪽에 공급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자 표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강의 노트 첫 장. 자, 첫 장의 뒷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수요 공급에서 3번 수요와 공급의 결정이 나오면서 자,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수요 결정이니까 좀 내려가니까 공급 결정입니다. 요거 지금부터 강의 노트 보시면 그대로 보시면 돼요. 자, 강의를 노트를 보시면 수요를 움직이는 요인들은요,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첫 번째, 거제와 가격입니다. 그대로 보시면 돼요. 두 번째, 타제와 가격.
여기서 타재화가 나왔다면 종류 두 가지 있죠. 바로 대체재와 보완재예요. 그 다음에 소득. 자, 소득만 나왔다면 정열 두 가지. 정열. 정상재와 열등재. 그래서 정열 두 가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기호의 변화. 다섯 번째, 소비자의 예산. 자,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금리와 세율이 있죠. 6번. 금리하고요. 7번. 세율. 뭐 등등등등 많습니다. 결론부터 볼게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모두가 수요를 움직이는데 우리 시험은요, 이 세 가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집중하시면 돼요. 왜 중요한가? 이 세 가지가요, 나중에 다음 단은 탄력성과 직접 연결되거든요. 탄력성. 그래서 이제 얘는요, 그대로 뭐 가격 탄력성. 타자는요, 교차 탄력성. 얘는요, 소득 탄력성.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탄력성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세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가격 탄력성, 교차 탄력성, 소득 탄력성. 너무 중요하거든요. 계속 이어집니다. 결론부터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1번만 그 재화 가격만 수요량이 변화가 돼요. 수요량이 변화가 되고 1번 빼고 2번부터 나머지 모든 게 수요의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수요량이 변하는요. 자, 동일한 곡선 상의 이동이죠. 곡선 상의 이동이죠. 반드시 상자가 들어갑니다. 곡선 상 이동이다. 반면에 수요의 변화는 곡선 상 이동이 아니고 곡선 자체 이동입니다. 곡선 자체 이동입니다. 결론부터 봤습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봐요. 첫 번째, 그 재화가 나왔다면, 예를 들면 그 재화가 하게 되면 뭘 들자? 콜라. 그 재화가 콜라다. 지금부터 그 재화 콜라 그래프를 보면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콜라 가격, 콜라 수량입니다. 그래서 어느 학생이 엄마한테 한 달 용돈 10만 원 받아서 콜라를 사 마시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이제 다 아시죠? 수요곡선은 우상향, 우하향. 우하향이죠. 얘가 수요곡선입니다. 얘가 거제와 콜라입니다. 그럼 이렇게 봅니다. 자, 콜라 한 캔의 가격 1,000원 잡을게요. 1,000원일 때 매일 한 캔씩 마시자. 한 달이면 30캔입니다. 요즘은 A 있죠. 이렇게 마시려고 해요. 근데 콜라 가격이 껑충 올라갑니다. 1,000원에서 얼마? 1,500원. 비싸요. 비싸니까 적게 마셔야지. 올라가니까 몇 캔 줄이자, 20캔으로 줄이자. 요즘은 B점입니다. 얘가 바로 거제 가격입니다.
그래서 A점은요, 콜라가 얼마일 때 1,000원일 때, B점은 얼마일 때 1,500원일 때, 이렇게 변화할 수도 있잖아요. 얘가 바로 수요량의 변화가 돼요. 수요량의 변화이다. 따라서 동일한 곡선상에서 A점, B점, 곡선상 이동입니다. 자, 결론 나왔습니다. 그 재화 가격만 곡선상으로 이동하고요. 이것이 수요량의 변화라고 부르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재화 가격 이꼴 곡선상 이꼴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그럼 이제 그 재화 빼고요. 나머지들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곡선 자체가 이동하니까 이렇게 우측 이동 또는 이렇게 좌측 이동 이렇게 움직이더라. 곡선 자체가 이동합니다. 얘가 바로 수요의 변화가 돼요. 곡선 자체가 이동합니다. 곡선 자체 이동입니다. 그래서 그 재화 빼고 나머지는 모두 자체가 이동하더라. 수요의 변화입니다. 당연히 우측 이동은 수요 증가고 좌측 이동은 수요 감소가 되고요. 하나씩 봅니다. 하나씩. 자, 사실은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우리 시험은요, 수요에서는 얘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치제와 보완제가 너무 중요합니다. 항상 주제 포인트로 늘 안 빠지고 나오니까요. 가장 중요합니다. 복잡하고 까다로워요. 잠시 보려고요. 소득이 쉬우니까 소득부터 먼저 보자. 자, 소득만 나왔다면 정열 두 가지, 정상제, 열등제. 그러면 이 구분은 뭡니까? 결국 이것이에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 정상제가 되고요. 거꾸로 수요가 감소하면 열등제다. 그래서 이제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한다, 정상제, 감소한다, 열등제. 이미 다 아시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소고기와 돼지고기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하니까 소고기 많이 먹잖아요. 그만큼 상대적으로 돼지고기는 적게 먹더라. 얘가 정상제. 적게 먹어요, 열등제. 그럼 여기까지를요, 그래프를 연결하자. 자, 소득이 증가할 때에 수요가 증가했죠. 정상제입니까? 열등제입니까? 정상제.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해요. 무슨 제? 열등제. 그래서 소득이 증가할 때에 정열. 우리 지금 항상 우측 이동 또는 그래프로 묶거든요. 자, 소득 끝났고요. 참고로 중립제가 있어요. 중립제는 뭐냐면요, 소득 정상제도 아니고 열등제도 아닌 거. 그럼 보세요. 소득이 증가할 적이에요. 여러분들은 소고기 많이 먹죠. 돼지고기 적게 먹잖아요. 소득과 관계는 뭡니까? 분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은 소득과 전혀 관계없는 지화다. 중립제.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본소 대상이 아니죠. 관계없는 제와 중립제가 됩니다. 자, 이제 올라갑니다. 다제와만 나왔다면 대체제와 보완제예요. 강의 노트 그대로 보시면 돼요. 이때 땡땡 다제와 가격이다. 다음에 거제와 수량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거제와가 뭐죠? 콜라. 이때 다제와가 대세제가 뭐냐? 보완제가 뭐냐? 대세제는요, 대신하더라. 콜라 대신에 뭐 마시죠?
사이다 가격입니다. 보완제는요, 바늘과 실의 관계죠. 뗄래 뗄 수 없는 거. 오르신에 콜라 드니까 면신에 뭘 먹지? 피자, 햄버거 등이 있습니다. 햄버거 같이 먹습니다. 이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대체제와 보완제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요, 간장하고 소금은요, 대체제예요, 보완제예요? 간장 대신에 소금 먹으니까 대체제. 커피하고 프림은요, 같이 먹죠? 보완제. 커피하고 녹차는요, 대신에 먹죠? 대체제. 아파트하고 빌라는요, 예, 대신에 빌라 사니까 대체제. 우리 집은요, 아파트와 빌라는 되게 잘 나와. 예를 들면요. 그러면 둘 다 아닌 것도 있지, 아닌 거. 둘 다 아닌 걸 갖고 독립자라고 불러요. 대체제도 아니고 보완제도 아니고 관계가 전혀 없는 거. 자, 거제가 콜라인데요. 콜라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게 뭡니까? 분필이지, 분필. 예. 그래서 아무 관계 없습니다. 둘 다 아니면 뭐가 된다? 독립제다. 물론 이제 시험에 안 나오겠지만은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봅니다. 사이다 값이 너무 비싸요. 당연히 사이다 적게 먹죠. 사이다를 적게 먹지. 사이다 비싸면 사이다 덜 사 먹고 대신에 콜라 많이 마신다. 상식이잖아요. 예를요, 우리 시험으로 본다면 문장 그대로 묻습니다. 어떻게 해요?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거제와 수요가 증가한다. 얘가 시험 문장입니다.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거제 수요가 증가한다. 또 우리 시험은요, 여기다가 A와 B를 너무너무 잘 넣어. A제, B제. A제, B제. 항상 지문에서요, A제, B제만 나왔다면 무조건 요거 아니면 요거야. 지문에서. 그런데 A 가격이 상승할 때 B 수요가 증가한다. 이러면 무슨 제? 대체제야. 그럼 결론은 뭔지, 결론은 여러분들이 강의 토픽에 네모되어 있죠. 그래서 증가하니까 얘는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비례관계. 비례관계. 증가, 감소. 대신은 무조건 뭐? 증가, 비례관계. 증가, 감소. 그 수요는 워낙 중요하니까요. 그냥 비례관계다 못 박아버리시면 돼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요, 다시 그래프를 붙여보자. 얘가 증가잖아요. 수요 증가. 그럼 얘는요, 대체제 가격 상승이다, 하락이다.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도 증가하지. 우측이도. 수요 감소죠. 대체제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도 감소한다. 거제와 수요가 감소합니다. 증가, 감소. 보완제요. 보완제는 콜라와 햄버거 뗄 수가 없습니다. 이때 햄버거 값이 너무 비싸. 비싸면 당연히 햄버거 적게 먹지. 햄버거를 적게 먹으면 콜라도 같이 적게 마시지.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문장 그대로 묻습니다.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거제와 수요가 감소한다.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반비례관계. 네모에다가 반비례. 보완제는 다제와 가격과 거제와 수요는요, 항상 반대로 움직이다. 반비례관계. 그런데 우리 시험은요,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 또 A제하고 C제를 집어넣어요. A제, C제. A 가격이 상승할 때 C 수요가 감소한다. 무슨 제? 보완제. 바로 판단하시면 돼요. 대체제는 비례관계, 보완제는 반비례관계. 다시 그래프 보고. 자, 수요 증가니까 이때는 이제 보완제. 자,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면 반대로 거제 수요가 증가하겠지. 반비례관계. 수요 감소죠. 얘는요,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거제와 수요는 반대로 감소하더라. 그래프 보고 바로바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 우리 시험은요, 이 그래프를 묻게 되면 사실은 대체제와 보완 얘를 가장 많이 물어요. 틀린 답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기호. 수요를 움직이지만 시험에는 거의 안 물으니까 뺄게요. 패스. 소비자 예상입니다. 소비자가 뭘 예상합니까? 앞으로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한대요. 가격이 오른다면 뭐 하죠? 오르기 전에 미리 사재기 하죠. 따라서 얘는 사재기 한다. 그만큼 뭐? 수요가 증가합니다. 오른다고 하니까. 그래프로 확인. 수요가 증가합니다. 이거 뭐지? 가격이 오른다고 예상하면 이만큼 사재기 한다 이 말입니다. 거꾸로 가격이 내린다고 예상하면요. 안 사죠. 수요가 감소합니다. 금리도 상식이니까 볼까요? 금리가 오른데 수요 증가 감소. 네, 감소.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오른다 하면 수요가 감소합니다. 금리가 내린대. 금리가 하락한다면 그만큼 수요가 증가하잖아요. 이어서 세율. 세율이 오르면요. 수요 증가의 감소예요. 예, 감소. 따라서 세율이 오른다면 수요가 감소합니다. 세율이 내리면요. 내리면 수요가 증가하겠지. 전부 다입니다. 끝났어요. 따라서 자 곡선 상에서 이동하면 거제봐. 수요량의 변화가 되고 요거 빼고 나머지가 모두 이동하면 우측 이동, 좌측 이동, 수요의 변화가 됩니다. 결론. 우리 시험은요. 얘를 최고 많이 물어. 얘를요. 확인합니다. 이렇게 오른쪽 우측 이동은 수요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증가죠. 다음 중에서 우측 이동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2번, 3번, 4번 틀린 답 한 개 집어넣겠지. 그럼 우리 시험은요. 이것보다 더 많이 묻는 게 박스. 우측 이동에 속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래서 이 단어가 많잖아요. 예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적으면 6개. 많으면 8개. 집어넣겠지. 이렇게 집어넣고 우측 이동은 전부 다 몇 개인가? 좌측 이동은 몇 개인가? 계속 잡는 거예요. 가장 빈출입니다. 우측 이동, 좌측 이동. 자, 이상으로 강의 노트 수요는 끝났고 이제 공급 남아요. 공급 봅니다. 자, 공급을 보게 되면요. 자, 공급을 움직이는 연입니다. 자, 그대로 나와있죠. 첫 번째 거제바닥이요. 두 번째 타제바닥이요. 타제는 항상 대체제와 보완제 두 가지입니다. 세 번째가 생산 요소 가격입니다. 다음에 기술 수준. 다음에 공급자의 예상입니다. 다음에 금리. 다음에 세율. 등등등등. 자, 결론부터 본다면요. 1번만 거제와 가격만 움직이면 공급량의 변화가 됩니다. 거제와 빼고 나머지입니다.
나머지는 모두가 공급의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공급 양의 변화는요, 당연히 동일 곡선상 이동이죠. 곡선상의 이동이 되고요. 나머지는 모두가 곡선 자체가 좌측으로 우측으로 곡선 자치됩니다. 곡선 자체 이동입니다. 그래프를 그래서 하나씩 봅니다. 그래프. 자, 그러면 이제 그 제곱하게 되면 여기다가 예를 들면 아파트를 집어넣죠. 아파트 공급하게 되면 누가 공급하죠? 건설회사. 아파트를 짓습니다. 아파트 가격, 아파트 수량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공급 곡선은 무슨 모양? 우상향. 공급 곡선입니다. 얘가 다른 말로 지난 시간 똑같은 말은 얘는요 한계의 비용이다, 평균 비용이다. 똑같은 말로 한계의 비용 곡선. 우상향. 자, 이럴 때 이 아파트 가격이 얼마 하더라? 5억 잡을게요. 5억. 자, 5억일 때 건설회사가 좋아, 천세대 짓자. 천세대 짓자. 요점을 A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파트 값이 껑충 올라갑니다. 5억에서 얼마로? 7억으로. 대박이죠. 더 많이 지어야겠네. 가격이 오르니까 아파트 더 많이 짓자. 몇 세대? 1500세대를 짓자. 요즘을 빚습니다. 공급자는요, 가격이 오를수록 많이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이걸 이어주니까 공급 곡선이 되고, 이때 A점은 가격이 얼마? 5억. B점은요, 7억. 이렇게 변화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무슨 변화? 공급 양의 변화가 돼요. 동일한 곡선 상에서 이동합니다. 여기까지요. 이제 요거 빼고 나머지 등등 나머지가 모두 이동하면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또는 좌측으로 이렇게 이동하더라. 자, 얘를 가리켜서 공급의 변화가 돼요. 즉 곡선 자체가 이동합니다. 곡선 자체 이동. 그러면 나머지를 하나씩 봐요. 일단 항목이 많은데 이 중에서요. 요거 잠시 보류. 다시 봐. 예상 잠시 보류. 그래서 2번하고 5번은요. 잠시 보류. 잠시 보류. 자, 3번부터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다 따를 수 있거든요.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한데, 즉 인건비가 상승하고 철근값이 오른다. 공급 증가의 감소예요. 공급 감소. 그래서 이렇게 요소 가격이 상승하면요. 공급은 좌측 이동 감소. 그러면 얘는 뭡니까? 증가죠. 이럴 때는 뭡니까? 요소 가격이 하락이죠. 인건비가 하락하고 철근값이 하락하면요. 공급은 증가되겠지. 곡선 자체됩니다. 기술이 향상된대요. 공급 증가 감소. 증가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이 향상이 되는 만큼 당연히 공급은 증가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공급 증가 감소. 네, 공급 감소.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공급은 감소 자체기도. 그럼 증가는 뭡니까? 금리가 하락하는 만큼 공급은 증가되겠네요. 세율이 상승하면요, 공급 증가 감소. 예, 감소. 그래서 세율이 상승하면 공급 감소 자체기도. 이는 세율 인하죠. 세율이 인하되면 공급은 증가하겠지. 그럼 이제 뭐가 남았다? 2번하고 5번 남았다. 근데 강의 노트 보게 되면요, 2번하고 5번은요, 표시가 되어 있죠. 수요와 반대. 찾았습니까? 수요 반대. 5번, 예상도 수요와 반대 찾았죠. 예, 못 박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타제와 대체제 보완자고 공급자 예상은요, 둘 다 무조건 수요 반대해서입니다. 수요 반대. 그럼 자 보세요. 예상. 공급자가 가격이 오른다고 예상합니다. 그럼 앞에서 볼까요? 수요자가 오른다고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편의점에 갔더니 다음 달부터 담배값이 정부가 올린대. 담배값이 오른다고 예상하면 미리 사재기 하죠. 그러면 공급자는요,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지. 예. 오른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살 사람은 살려고 하는데 팔 사람은 오히려 안 판대 말입니다. 또 대체제 보완제도요, 수요와 반대해서 반대해서 가죠. 얘는요, 하도 강조했으니까 이제 눈에 익었을 겁니다. 대체제와 보완제는요, 수요에서 대체제는 무조건 비례관계. 공급은요, 비례예요, 반비례예요? 반비례관계. 수요와 반대해서. 반대로 생각하시면 가장 편해요. 수요에서 보완제는 반비례관계죠. 공급은요, 비례다, 반비례다? 반대니까 비례관계. 그래서 사실 대체제 보완제는요, 공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요가 너무 중요하거든. 그리고 공급은 지금 몇 회? 5회잖아요. 34회 동안에 얘는 한 번도 안 나왔어. 안 나왔어요. 아주 가끔. 한 2번쯤 기회는 아주 가끔 얘가 나오기는 있지. 아주 가끔. 그리고 얘는요, 꼭 하면 나와. 거의 매년마다. 얘는 늘 나오는 거고요. 얘는 안 나왔어요. 아주 가끔. 그래, 이런 것들을 굳이 똑같이 비중을 두고 똑같이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대체제 보완제는 수요를 확실히 새겨두고 공급하고는 뭐지? 반대. 공급도 묻는 건 이겁니다. 곡선 상이동은 거제와 가격. 나머지는 모두가 곡선 자체등이고요. 그러면 다음 중에서 우측이동은 증가의 감소예요. 공급. 증가잖아요. 여기에 속하지 않는 것 1번, 2번, 3번, 4번 틀리다 한 개 묻겠네. 공급은요, 요렇게만 나왔어. 1번, 2번, 3번, 4번 틀린다 5번. 되시겠죠? 공급은 아직까지 박스 해놓고 단어를 1개, 2개, 3개, 4개, 5, 6, 몇 개 집어넣고 몇 개인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공급은 항상 1, 2, 3, 4, 5 오지만 선다만 나왔지 박스로 계속 넣는 건 안 나왔대 말입니다. 자, 이상으로 수요와 공급의 결정 요인들을 모두 보았습니다. 보았으니까 문제 확인하고 쉴게요. 문제 봅니다. 문제 2번요. 2번은 앞에 거는 풀었죠. 몇 번부터 봐야 돼요? 6번이죠, 6번.
6번.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아파트 가격 상승 밑줄. 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 아파트 수령이 감소한다. 이건 뭡니까? 거제와 가격. 아파트 상승할 때 아파트 수요량이 감소하면 당연히 수요량이 변해야 돼. 맞죠? 옵니다. 7번, 8번 두 개 묶어줄래요? 7번은요, 보완제. 8번은요, 대체제. 하는 순간 무조건 못 박아버리자. 수요에서 보완제는 비례, 반비례? 보완제? 반비례. 따라서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당기자 수요는 감소한다. 반비례 맞네. 5. 8번. 수요에서 대체제는 비례, 반비례? 대체제. 비례죠. 따라서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당해제와 수요곡수는 증가한다. 우측이동 맞죠? 증가. 5입니다. 9번요. 빌라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되면 빌라 수는 증가한다. 이것도 문제 맥은요. 짚어야 되는데 부분 보시면서 빌라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기대 동그라미. 기대가 이거 아니에요? 예상. 예. 기대는 예상입니다. 그럼 뭐 합니까? 사재기요. 예. 오른다고 기대가 되면, 예상하면 사재기 하죠. 수요는 증가한다. 맞지? 옵니다. 10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은 증가한다. 맞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한다. 맞죠? 얘가 한마디로 뭐지? 공급법칙. 공급법칙은 비례법칙이죠. 맞는 말입니다. 옵니다. 자, 11번은 풀었잖아요. 완전 시장에서는 한기병 이꼴, 임대료 이꼴, 평균비이 다 같으면 균형이 된다. 옳은 지문이고요. 3번 내려가요. 3번. 1번. 자, 수요 공급의 결정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셔야 돼요. 지문 1번입니다. 아파트 수요 결정인. 10번 보세요. 수요 결정인의 말 그대로 이거 전부 다예요. 전부 다. 요거 묻는 거잖아요. 따라서 부동산 가격 맞죠? 인구수 맞습니다. 소득 맞고 다른 부산 가격은 대체제 보완제니까 맞는 거고 정부의 정책, 이자율, 세금, 소비자 기대 심리 모두 맞습니다. 모두 수요를 움직입니다. 옵니다. 2번은요. 끝에 보니까 두 번째 줄 수요 감소를 묻죠. 자체기동. 수요 감소. 공보상 규제 수요 증가 감소. 부설에 대한 중과세 수요 증가 감소. 고금리 증가 감소. 자, 다음 문장 밑줄 하세요. 대체 투자 대상의 호경기 괄호 주가 상승 밑줄. 얘가 뭡니까? 뭐냐면요. 대체 투자하게 되면 부동산과 주식입니다. 왜? 부동산 대신에 주식 투자니까. 그러면 이때 대체 투자, 주식이 호황이다. 주식이 호황이면요. 부동산 자금이 주식으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수요 감소 맞습니다. 대체 투자 대상이 호경기다. 주식이 호황이면요. 부동산 자금이 빠져나가니까 수요 감소 맞습니다. 5입니다. 5. 모두 5가 되고요. 3번은 첫 줄 끝에 보니까 수요 증가를 묻죠. 우측이동. 수요 증가. 핵가적화, 수요 증가 감소. 얘가 가고 분리죠. 분리되지 않고 수요 증가 맞습니다. 인구 증가, 수요 증가. 소득 향상, 수요 증가. 대체제는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대체제. 비례관계죠. 대체제 가격 상승은 뭐지? 수요 증가. 모두 증가 맞네요. 5입니다. 4번째 기출문장.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 곡선이 이동한다까지는 5입니까? 있습니까? 자, 실판 보세요. 부동산 가격이 거제와 가격입니다. 그럼 뭐가 되지? 수요량이 변하지. 들으세요. 따라서 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 곡선 이동이 아니고 상자가 빠졌네. 수요 곡선 상으로 상의 이동입니다. 상자가 빠졌어요. 따라서 수요 곡선 상이동이죠. 틀렸습니다. 다음 문장. 수요 곡선 자체가 변하는 것은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고
수요의 변화죠. 수요의 변화. 두 군데가 틀렸습니다. X. 5번요. 당해제와 가격 변화에 따른 공급량의 변화는 공급 곡선 자체 이동이 아니고 공급 곡선 상의 이동이죠. 자체가 틀렸고 상의 이동이다. X. 6번.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들이 변화하면 부산 공급이 변하면서 공급 곡선이 이동한다. 곡선이 이동, 곡선 자체 이동 맞는 말이죠. 옵니다. 7번. 부동산의 초과 공급, 임대료가 넘쳐요. 그럼 임대료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내려가죠. 하락 맞습니다. 초과 수요, 서로 살려고 하는데 초과 수는 임대료 상승하라? 상승 맞죠. 옵니다. 8번 급은 묶어주고요. 8번 급은. 자, 8번은요. 주택에 대한 대체재 가격 상승은 수요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증가죠. 보완제는 반별이니까 보완제 가격 하락은 수요 증가 감소? 수요? 증가죠. 예. 보완제는 반별의 가격이니까 보완제 가격 하락은 뭐지? 수요 증가. 둘 다 수요 증가니까 수요가 증가되면 수요고서는 우상향으로 이동입니까? 우하향으로 이동입니까? 나왔죠? 실판. 얘가 수요 증가잖아요. 예. 우측 이동. 올라갔죠? 상향 이동. 같은 말입니다. 합치니까 무슨 이동? 우상향으로 이동입니다. 우상향으로 이동입니다. 요거 모르죠. 다 똑같은 말인데. 따라서 수요 증가는 우측 이동 또는 우상향으로 이동한다. 맞는 말입니다. 옵니다. 9번요.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 증가 감소? 증가죠. 기술이 발달하면 공급 증가 감소? 증가죠. 생산비가 하락하면 공급 증가죠. 그러면 이때 공급 증가는요. 주택 공급선은 우상향 이동, 우하향 이동? 우상향 틀리죠. 우하향이죠. 공급 증가 요거. 얘가 공급 증가입니다. 어떤 이동? 우측 이동. 내려갔죠? 하향 이동. 합치게 되면 우하향으로 이동합니다. 우하향으로 이동합니다. 요거 물었죠. 그래서 공급 증가는 우측 이동 또는 우하향으로 이동한다. 우상향 틀렸습니다. 우상향 틀렸고 우하향으로 이동합니다. 여기까지 문제 풀었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요. 탄력성으로 진도 넘어갑니다. 쉬겠습니다.